지금으로부터 19년 전, 내가 군대를 막 제대했던 2001년경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일명 카페라는 소모임이 유행처럼 우후죽순 생기는 시기였다. 나 역시 내가 흥미있는 분야와 관련된 카페 10여 곳에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귀사모라는 심령 카페였다. 평소 귀신 경험담이나 심령 사진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심령 카페에 방문하여 활동을 했고, 그해 여름에는 카페에서 주최하는 1박 2일 흉가 체험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참석자는 선착순 소수로 모집했는데 장소는 충남 태안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어느 민박집이었다. 정말 가고 싶었지만 혼자 가기가 민망했던 나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인 상훈이에게 연락을 했다. 상훈아, 내랑 같이 1박 2일로 흉가 체험 안 갈래? 그런 나의 제안을 녀석은 흔쾌히 수락했고, 나는 상훈이를 급히 카페에 가입시켜 1박 2일 흉가 체험에 참석글을 올렸다. 드디어 약속한 당일날 우리는 남부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런데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전동 번개가 쳤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합실에 있는 TV 뉴스에서는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며 기상특보가 보도되었고, 우리는 흉가 체험에 딱 어울리는 분위기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태안터미널에 도착했다. 이야, 비 내리는 거 봐라. 끝장이다 진짜. 그러게, 오늘 흉가 체험 대박 나겠는데. 이 비는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기세로 내리고 있었고, 나와 상우는 젊은 혈기에 잔뜩 들떠 있었다. 카페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자 그분이 정류장으로 우리를 데리러 왔고, 나와 상우는 운영자 형님과 함께 숙소인 말리포 해수욕장 근처 민박집으로 이동했다. 민박집이 좀 낡았는데 오늘 같이 흉가 체험하는 모임 장소로는 괜찮을 겁니다. 어이, 괜찮습니다. 저희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들판에 있는 텐트라도 문제 없습니다. 민박집은 기역자 형태의 전형적인 시골집으로 운영자 형의 말처럼 꽤나 낡은 집이었다. 먼저 도착한 회원들이 마당 가운데에 천막을 쳐놓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람 좋은 웃음으로 우릴 반겨주었다. 우리는 바로 짐을 풀고 자리에 합류했고, 모임에 참석한 인원들은 남자 20명과 여자 10명이었다. 그 중에 운영진은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나는 각 지방의 특색 있는 사투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무척이나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평소 닉네임으로만 알던 회원들을 실제로 만나니 기분이 정말 묘했는데, 당시 열심히 활동하던 여성 회원의 미모가 상당했다. 그녀는 남자 회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야, 승하 천사님 완전 여신 아니냐? 진짜 이번 모임 참석하길 잘한 것 같다. 고맙다 친구야. 회원들이 모두 도착을 하고 슬슬 날이 어두워졌지만 밖은 여전히 거센 빗줄기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우린 안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자기소개를 한 뒤 돌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밤이 되길 기다렸다. 우리는 밤 9시 무렵에 근처에 있는 흉가로 이동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운영진의 말로는 고시 공부를 위해서 도시에서 내려온 젊은 학생이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흉가가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자 바짝 긴장이 되었다. 2인 1조로 한 조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비뽑기로 2명씩 짝을 정하게 되었는데, 나는
모든 남자 회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승하천사라는 여자 회원과 짝이 되었다. 자자, 다들 짝이 정해졌으니 운영진들이 사전에 나눠드린 쪽지 있죠. 거기에 적힌 물건을 파트너와 함께 흉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흉가 체험은 조별로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흉가를 둘러본 뒤 낮에 운영진이 몰래 숨겨둔 물건을 찾아오는 미션을 실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 나와 승하천사님은 순서상 마지막 조였다. 그렇게 처음으로 출발한 조가 떠난 후 한참이 지났을 때 여자 회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사뭇 긴장한 상태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 후로 계속되는 회원들의 도전과 비명소리, 그리고 체험이 끝난 후 회원들의 소감과 무용담이 어두운 숲속을 가득 채웠다. 드디어 마지막 조인 우리 차례가 되었고 난 승하천사님과 함께 짙은 어둠에 잠긴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빠, 무서워서 그러는데 우리 손잡고 가요. 그럼 그렇게 할까? 그런 그녀의 말에 뛸 듯이 기뻤지만 난 내색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잔뜩 긴장했는지 손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들리면 어쩌나 걱정을 했다. 그렇게 흉가 정문 앞까지 도착한 그때 같이 가요.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며 소리쳤고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뛰어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도착해서요. 운영자분이 마지막 조랑 같이 동행하라고 하네요. 그 말에 나는 내심 짜증이 났고 괜히 곁눈질로 승하천사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많이 긴장을 했는지 새로운 회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새로운 회원에게 눈짓을 하며 미소를 짓자 그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 반대쪽 손을 잡았다. 오늘 처음 만난 그녀와 왠지 특별한 사이라도 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물론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지만 말이다. 우리가 흉가 안에서 찾아야 할 물건은 작은 방 서랍에 있는 액자였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거센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후레쉬 불빛에 의지한 채 조심스레 방안을 살피고 있는데 승하천사님이 구석에서 튀어나온 벌레를 보고 크게 놀라버렸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귀여워서 웃음이 났다. 방 안에는 노건에 묶인 책구러미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는데 책상은 손수 만든 것처럼 보였다. 서랍을 순서대로 열어보니 맨 마지막 칸에 손바닥만한 작은 액자가 들어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액자를 챙겨 밖으로 뛰어나갔다. 흉가 체험 클리어 축하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운영자 2명이 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간 떨어질 뻔했잖아요. 미안합니다. 마지막 조 특별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늦었으니 이제 숙소로 들어갑시다. 시간은 어느덧 11시가 다 되어 있었고 우리는 운영진과 함께 오솔길을 걸어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터에 도착했다. 야, 승하천사님이랑 둘이 체험해서 좋았냐? 에이, 그냥 뭐. 늦게 도착한 회원이 합류해서 3명이서 돌아다녔거든. 그게 뭔 소리야? 늦게 도착한 회원 1명이 추가로 합류했다고. 응? 나는 뒤늦게 도착한 남자 회원을 찾아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고 나는 승하천사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회원님,
아까 마지막에 합류했던 남자분 어디 갔어요? 에이, 무섭게 왜 그러세요? 계속 우리 둘만 있었잖아요. 흉가에 들어가서도 무섭게 혼자 중얼거리더니 장난치지 마세요. 그런 그녀의 말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분명 남자 회원이 합류해서 3명이 동시에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그녀는 애초에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나의 이야기는 회원들 사이에서 큰 이슈거리가 되었는데 내가 정말로 귀신을 본 거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내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리 생각하는 쪽이 대부분이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뒤풀이를 하는 동안에도 남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상훈과 다른 남자 회원들이 사실대로 말하라며 억지로 술을 먹이기도 했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집으로 가기 위해 정오 무렵에 각자의 짐을 챙겼다. 비가 그친 하늘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고 짐을 챙기던 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크게 놀라서 마구 소리를 질렀다. 흉가에서 가지고 온 액자가 내 가방 속에 들어있었는데 액자 속에는 놀랍게도 나중에 합류했던 문제의 그 뿔테안경을 쓴 그 남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운영진들에게 액자를 돌려주며 말했다. 여기 이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본 사람요. 이 사람 운영진 맞죠? 그때까지만 해도 난 사진 속의 남자가 개인 사정으로 먼저 돌아간 운영진 중 한 명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갖다 놓은 액자가 아닌데. 그리고 그쪽은 흉가 체험하지도 않았잖아요. 예? 무슨 말이에요? 어제 승하 천사님이랑 마지막 조로 갔잖아요. 하지만 그녀 역시 보이지 않았고 운영진이 하는 말에 난 얼어붙고 말았다. 저기, 그쪽은 회원들 흉가 체험 다 끝나고 나서 혼자 밤늦게 여기 도착했어요. 멍하니 허공에다 대고 혼잣말 하길래 술이 많이 취한 줄 알았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야? 난 정신을 차리고 카페 회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함께 흉가 체험을 한 카페 회원들의 얼굴은 단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친구 성훈이 역시 보이지 않았는데 난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떠올렸다. 상훈이 1년 전에 자살했었지.